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혈압계에 찍히는 수치, 혈당기에서 튀어나오는 숫자, 건강검진표에 적힌 빨간 글씨들. 예전에는 조금 높네요 정도로 넘겼던 말이 이제는 하루 기분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부터 재고 식사 전에는 혈당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중년 이후의 삶은 몸과의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움직였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혈관은 조금씩 굳어가고 있고 췌장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관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음식이 혈관에 좋다더라, 이 간식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오래전부터 건강간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견과류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실제로 적절히 섭취한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상황과 체질, 함께 먹는 음식 먹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챙겨 먹은 건강식이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체중을 늘리고 혈당 변동을 키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년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먹었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일까요? 약은 늘어나는데 음식은 뭘 더 줄여야 하나요?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몸은 왜 더 힘들까요? 이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해 본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적당량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고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공된 땅콩버터에는 설탕과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이 많아서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건강간식이 아니라 수문당 덩어리를 먹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년 이후에 몸은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소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겹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밤에 먹은 간식이 아침 혈당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어가고 인슐린 저항성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음식이 혈관을 싹 청소해주고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이 쌓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30지의 땅콩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 달 뒤 혈압수치, 공복 혈당 수치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땅콩을 무조건 찬양하지도 무조건 금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고혈압과 당뇨를 안고 살아가는 중년의 몸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합은 왜 피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식은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무리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혈압계 숫자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공복 혈당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어떻게 먹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간식 하나도 내 몸에 편히 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땅콩은 참 묘한 음식입니다. 누구는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고 누구는 지방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식품인데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콩은 분명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성질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안고 살아가는 중년 이후의 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 성분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지수 역시 낮은 편이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만 보면 땅콩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땅콩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까요? 심지어 속이 더부룩해지고 체중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던 음식이 왜 이런 반응을 만들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땅콩의 또 다른 얼굴을 봐야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전체 열량의 절반 이상이 지방입니다. 물론 그 지방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로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섭취량을 조금만 넘겨도 열량은 금세 올라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압 역시 부담을 받습니다. 땅콩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한 줌, 두 줌 무심코 집어먹는 습관이 오히려 수치를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땅콩은 소화의 시간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 음식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며 설사나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불편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다시 혈압과 혈당을 자극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뇨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대사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량의 땅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가공된 땅콩버터에는 설탕과 포화지방, 소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보지 않고 고른 제품은 혈당과 혈압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견과류 간식이지만 실제로는 당과 나트륨을 함께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땅콩이 문제라기보다 땅콩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과 맥락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도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집어먹던 한 줌을 정확한 양으로 조절하고 아무 때나 먹던 습관을 식사와 연동시키며 성분을 확인하는 작은 수고를 더하는 것. 이런 변화가 모이면 몸은 반응합니다. 중년 이후에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극단입니다. 완전히 끊거나 맹신하거나 둘 다 몸을 지치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부담이 되는지 알고 먹는 것. 그것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땅콩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마음 놓고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칼로리가 무서워서 아예 피하고 계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땅콩은 중년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섭취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런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고혈압과 당뇨를 더 오래 끌고 가는 숨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땅콩처럼 건강식 이미지가 강한 음식은 경계심이 쉽게 풀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양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한데 어느새 두 줌, 세 줌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무심코 손이 계속 움직입니다. 땅콩은 크기가 작아서 먹는 양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량은 작지 않습니다. 땅콩 한 줌이 밥 한 공기에 가까운 열량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활동하지 않는데 열량은 그대로 들어오면 체중은 서서히 오릅니다. 체중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은 쉽게 흔들립니다. 혈관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땅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을 모른 채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공 제품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땅콩버터가 질비합니다. 겉에는 건강한 견과류 사진이 붙어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문구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탕, 액상과당, 팜유, 소금이 추가된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땅콩버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작은 당분도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나트륨 함량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른 제품 하나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땅콩이 아니라 첨가물이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시간입니다. 밤늦게 땅콩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출출하다는 이유로 한 움큼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소화 기능이 낮아집니다.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위장에 오래 머무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간식 습관 하나가 혈당 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조합입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넣는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식탁 풍경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를 먹고 고소한 맛을 위해 땅콩을 더합니다. 하지만 땅콩에 들어있는 피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칼슘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이완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칼슘 흡수가 떨어지면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이어온 조합이 생각보다 복잡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와 땅콩 역시 흔한 조합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맥주 한 잔과 함께 땅콩을 곁들이는 장면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맥주와 땅콩에는 모두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위험이 커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요산 상승이 더해지면 신장 부담은 가중됩니다.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단순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수박이나 오이처럼 찬 음식과 함께 땅콩을 먹는 경우입니다. 수분이 많은 찬 음식과 기름진 식품이 동시에 들어가면 위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지연되면 더부룩함, 가스,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감이 반복되면 식사 패턴이 흔들리고 결국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은 작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할 것이 많다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히 알고 선택하자는 제안입니다. 실수를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른 채 반복하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안고 살아가는 중년의 삶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 시간, 조합, 성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땅콩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끊어야 할 이유도 무조건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알고 먹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혈관과 혈당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중년의 몸에 맞는 현실적인 조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 몸은 예민하지만 동시에 솔직합니다.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억지로 굶기거나 극단적으로 끊는 대신 혈관과 혈당이 부담을 덜 느끼는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식이섬유와의 만남입니다. 땅콩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대표적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으면 장내 점성이 높아지고 당의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여기에 무가당 땅콩버터를 소량 곁들이면 단백질과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졌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단 전제는 양입니다. 사과 한 개에 땅콩버터를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소량을 곁들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칼륨과의 균형입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자체는 탄수화물이 있으므로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먹고 땅콩버터를 소량 곁들이는 방식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포만감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수치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땅콩 가루를 소량 뿌리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땅콩의 지방이 비타민 흡수를 돕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데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보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땅콩을 주인공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땅콩은 조연입니다. 혈관을 지키는 주인공은 채소, 과일,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전체적인 식사 균형입니다. 땅콩은 그 균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는 순간 과잉 섭취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소량의 땅콩버터와 함께 과일을 천천히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는 배고픔을 방치하지 말고 소량의 견과류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폭식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저녁에는 과한 섭취를 피하고 채소 위주 식사에 땅콩 가루를 곁들이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는 피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식품은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비린 냄새가 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에는 절대 제거해서 먹지 않습니다. 일부 곰팡이는 가열로도 제거되지 않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독이 되지 않도록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 메시지가 또렷해집니다. 땅콩은 기적의 음식도 금지 식품도 아닙니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중년의 몸에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양을 지키고 성분을 확인하고 조합을 생각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땅콩은 부담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혈압과 혈당을 위해 약을 챙겨 먹고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비하면 식탁에서의 작은 조정은 결코 큰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을 실제 하루 일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건강은 디테일이구나. 맞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거창한 비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이 쌓여서 방향을 만듭니다. 땅콩 하나도 그 선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미 선택을 시작합니다. 공복에 무엇을 먼저 넣을지, 얼마나 천천히 먹을지, 밥을 먹고 바로 앉아 있을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움직일지.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 혈당 곡선을 결정합니다. 만약 아침 식사 전에 과일과 함께 소량의 무가당 땅콩버터를 천천히 씹어 먹는다면 위 배출 속도가 완만해지고 식후 혈당 상승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눈에 확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검사 수치로 나타납니다. 점심 이후 나른함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기가 심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 대신 미리 준비한 소량의 견과류를 천천히 씹는다면 폭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량이라는 점입니다. 한 줌을 넘지 않는 범위, 습관처럼 무한히 집어먹지 않는 절제. 절제가 있어야 땅콩은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더 중요합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과도한 지방과 열량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수면은 얕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땅콩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다음날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어쩌면 양보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가끔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전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넣어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죄책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조절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기대합니다. 단기간에 수치가 확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혈압이 조금 안정되고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오고 몸이 덜 붓고 아침이 덜 피곤해집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어느 날 검사 결과지에서 확인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먹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중년의 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알고 먹기를 원합니다. 땅콩은 그 연습을 하기에 좋은 소재일 뿐입니다.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지 않고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해 조절하는 태도. 그 태도가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다독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로 접근하는 순간 건강관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을 줄이겠다는 조급함보다 오늘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내겠다는 목표가 더 현실적입니다. 내일부터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땅콩버터를 고를 때 성분표를 한 번 더 보는 것, 한 줌을 넘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 밤에는 멈추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쌓이면 결국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내 몸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한 알의 땅콩도 알고 선택하면 편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혈관과 혈당의 편인가요?